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진행을 맡은 장혜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관련 수혜주 효성화학이 또 눈에 들어오네요. 네네. 네,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효성화학은 그 대표적인 화학 기업이죠. 네. 이제 PP라고 프로폴리플렌 이게 이제 주요 제품인데 지금 왜 느닷없이 왜 반도체 수혜주냐 네.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기타 부분에 삼브라줄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NF3라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네. 이게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특수 소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그 기타 부분이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나오면서 사실 2분기 보면 이 회사가 지금 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1900% 증가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722억.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뭐 한 30억, 40억 수준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722억이니까 숫자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네. 컨센서스도 한 6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롤링크로 해가지고 이제 효성화학이 어떤 그 수혜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네. 일단 뭐 기존의 어떤 제품들 외에도 이런 네. 어떤 반도체 소재인 우리 삼브라질소에서 기인하지 않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네. 일단은 그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네.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보시면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 모습인데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험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은 소량이지만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뭐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오늘 좀 보면 그러네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요거를 우리는 이제 뾰족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46만 원 갔다가 이제 오늘 빠져가지고 이제 오늘 지금 한 10%대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네. 보면은 대형주가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는 두산중공업 외에 아마 거의 뭐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차트 자체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RSI도 좀 더 이렇게 뚜르를 일단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뭐 이평선이 어느 정도 일단은 그 위에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는 차트가 요거는 이제 일목균형법의 구름 차트인데 네. 일단은 이제 구름이 약간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앞에 구름은 약간은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 일단은 구름으로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약간 위험하지만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 오늘도 뭐 이렇게 계속 오르지는 않고 장중에 네.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그때가 일단은 매수 타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분기 호실적에 주목을 해볼 만한 또 종목으로 또 효성화학이 나왔습니다. 효성화학 주가가 그냥 장중에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2분기 호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1904%나 증가를 하면서 네,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효성화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또 시장의 기대치, 또 이 밖에도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좀 알아볼 텐데요. 네, 함께 또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장유진입니다. 이 시각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모두 내림세로 전환을 한 모양입니다. 코스피는 0.44% 내린 3,282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1,029포인트 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지금 5,700억 원가량 물량을 개인이 홀로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면서 지금 기관이 3,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지금 개인이 역시 홀로 매수세 들어와 있습니다. 1,2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역시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파란불 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2% 하락세에서 8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카카오가 지금 1%대까지 탄력 떨어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57% 내린 12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지금 약간 내림세로 와 있네요. 417,000원에 체결되고 있고 LG화학 홀로 강세 1% 강세 속에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인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까지 탄력 받아냅니다. 85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4%대까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72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는 10%대 흐름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8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시죠.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보합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CJENM은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33% 내린 18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1%대까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홀로 0.96% 강세 속에 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mRNA 백신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지금 파미셀이 3% 강세 흐름 속에 18,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이백도 2%대 탄력 받아가면서 43,600원, 올릭스는 지금 내림세로 와 있네요. 4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뉴딜 지수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K-뉴딜 사업에는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과 게임 종목들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인터넷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죠. 더존 비즈온이 4%까지 강세 가져가면서 8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프리카TV도 오늘 1%대 탄력받으면서 12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소폭 하락세로 들어와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소폭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게임 종목들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넷마블도 4%대까지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골프존도 2%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전부터 조금 상승세가 엿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양유업 살펴보겠습니다. 고개만 숙이면 치솟는 남양유업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남양유업에서 2년 전에 과거 경쟁사인 메일유업을 비방한 사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공식적으로 이제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남양유업은 이전에도 사과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서 홍원식 전 회장이 사과를 하고 사퇴한 소식에도 주가가 10% 가까이 급증했던 바가 있는데요. 남양유업 지금은 3%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7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C 엔지니어링 소식 만나보시죠. SC 엔지니어링이 329억 원 규모의 금호 미쓰이화학 자동화 창고 신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개장 전부터 강세 흐름 가져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 굉장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은 1%대 강세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5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남양유업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애니플러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또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화학도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11% 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가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거의 선물에서 오늘 아침에 벌써 1조 이상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일단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이번에는 네. 좀 짧아요. 1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이 1일이고 다음 주 목요일이 8일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지금 포지션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뭐 강하게 선물을 거의 1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옵션에 있어서도 약간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뭐 하락에 베팅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큰 변동성이 있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이제 발표 시점에 따라서 일단 그때 변곡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까지 아마 예를 들어서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하방 내지는 지금 박스권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들이 계속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 아마 개인들이 사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오를 것인가? 네. 이제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지금 약간 뭐 소외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건설주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유가가 이제 계속 70불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동의 어떤 그 플랜트라든가 이런 어떤 수주 관련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 그다음에 뭐 터키 뭐 이런 쪽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우디에는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이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도 현대건설하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규모 자체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규모는 커요.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국내 일단 주택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해외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터키나 그리스 이런 데는 이제 GS 건설 이제 이렇게 지금 해외 쪽에 수주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탑픽은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고요. 네, 차 선호주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올리고 나서 하루 반짝 갔다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부러 지금 기관의 외국인들이 아마 저점에서 아마 매수하기 위해서 빼는 거 아닌가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물론 차 선호주지만 계속 여기서 좀 하락한다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아마 단기간에는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이제 목표가가 올리고 계속 좋은 종목인데 그냥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들은 일부러 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7월 초 아마 하반기에는 좀 아마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오늘 뭐 장의 특성은 아시겠지만 뭐 mRNA 관련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신 바이오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뭐 기술 이전한다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일신 바이오도 오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뭐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먹는 뭐 캡슐 뭐 이런 네. 얘기 나왔는데 얘기가 오늘은 좀 나왔죠.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진원생명과학도 아마 내용을 보면 굉장히 회사가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올랐기 때문에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여가지고 네. 이제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요. 근데 역시 이제 게임주의 경우에는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어떤 거 공매도가 많았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오늘은 또 펄어비스하고 이제 넷마블도 네. 자 게임 얘기하면서 일단은 게임주에서는 이 두 종목이 좀 이렇게 돋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임 관련주까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또 특징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뭐 선박 관련주 이렇게 HMM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경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BDI 지수가 이제 거의 10년 내 최고치인데 역시 이제 시세가 난 종목들은 이게 꾸준히 뭐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조정받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BDI 지수가 꺾이진 않는 한 일단 우상향 트렌드는 계속 가는데 이제는 뭐 워낙 그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가더라도 뭐 장중에 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어떤 그 기울기 자체가 좀 전에는 가파랐지만 일단 좀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항상 또 목요일마다 또 공모주 관련해서 네네네. 이야기 또 해주시죠. 어떤 네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제 이달에 뭐 이제 공모주 청약 일정이 쭉 나왔는데 지금 뭐 오비건은 아마 공모가 결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지금 이제 고가 논란, 거품 네.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감독원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일정 자체가 지금 예상보다 늦춰진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D 바이오 센서. 네. 이제 오늘 이거 뭐 간단히 설명했지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2월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라크라는 회사에서 제가 볼 때 오늘 이 종목 두 종목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맥스트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종목 먼저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슈들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큐라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개발업이고 이제 회사는 이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유일하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매출액이 없는 회사 좀 이런 건 또 처음 보는데 어떻게 어허. 이런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됐는지 일단은 뭐 코스닥이 어떤 기술 특례를 해서 이제 상장이 됐는데 일단은 매출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모가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수요 예측은 일단은 7월 7일, 7월 8일, 공모 청약은 이제 7월 13일, 14일이 되겠고요. 아마 납입일은 7월 16일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뭐 IR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한 회사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 이제 바이오 회사거든요. 네.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 주로 특화된 품목이 이제 당뇨병 관련 치료제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CU06R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적응증이 당뇨 황반 부정. 저도 뭐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개라 네.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설명한 거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럼 뭐 전부 다 알 수는 없고 일단은 CU06이라는 회사는 CU06이라는 제품은 네. 당뇨 황반 부종이라는 거에 어떤 적응이 된다 해가지고 보면은 망막 질환의 하나인 당뇨 황반 부종. 그러니까 이제 황반이니까 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치료제로 유류 체강제 주사제인 엘리아와 아마 경구 투여 CU06R을 비교했을 때 동등 이상의 효능을 보여준다. 이 회사 지금 보면 제품들이 세 가지 전부 다 비교되는 게 이제 기존의 제품들은 주사제고 네. 이 회사 제품은 이제 경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가가 저렴하면서 효능도 좋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2021년 7월에 그러니까 이달이죠. 이달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임상 2상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뭐 돈만 들어가는 이런 어떤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공모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자금 마련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CU01 아주 이거는 이제 당뇨병성 신증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신장의 어떤 거 신장약이거든요. 그래서 네. 섬유제를 어떤 섬유화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퍼스트 클래스 어떤 혁신 신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사 역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미국의 바이오젠사의 어떤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어떤 주성분과 비슷한 거를 이용해서 아마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국내 임상 이 예상이 2021 올해 4분기에 완료가 되니까 아직도 멀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에 아마 국내에서 후기 임상을 일단은 진행을 해서 2024년에 아마 그 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3분기에는 이제 해외 임상 이상을 하고 있다는 보니까는 앞에 말씀드린 CU06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 임상을 하고 이 종목은 내년 3분기에 이제 네. 하반기에 임상 이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보면 우리나라라는 어떤 시장에 경구용 어떤 거 섬유화 억제제는 없다고 봐서는 아마 이 상품이 아마 개발이 된다면 아마 획기적인 어떤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은 CU03 이거는 습성 황반 병성해가지고 역시 제가 볼 때는 이제 황반 변성 치료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황반이니까 이제 눈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약품인데 이제 GLP 비임상
13주 독성 시험, 뭐 유전 독성 및 안전성, 양리 시험에서 이제 안전성을 인정 확보했다라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글로벌 개발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성분 분석을 이제 완료했다 해가지고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임상 2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해가지고 8개 병원에서 일단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올해 4분기에 일단 완료된 예정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완료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3상 아마 진행할 계획인 걸 알고 있고요. 해외는 내년 2분기에 일단은 임상 EA를 아마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시장에는 일단은 경구용 먹는 황반 변성 치료제는 없다는 거. 그래서 아마 당뇨 망박 병증으로 해서 아마 적응증을 좀 확대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시장은 아까 CU06R이 일단은 2017년도에 약 27억 불에서 2025년에 약 32억 불, 약 한 매년 한 3% 정도로 일단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뇨병 신증. 이제 신장의 어떤 섬유화를 맞는 거는 일단은 이제 고령 인구와 함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2017년에서 9억 불에서 아마 2025년에 10억 불이라 일단 성장률은 되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습성 황방 변성인데 이거는 CU03. 요게 이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건데 2017년 63억 불에서 2025년에는 약 88억 불에서 연간 3.8% 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어떤 제품. 그래서 이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대비 그러면은 어떤 우위에 있느냐. 아직은 개발은 안 됐지만 개발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우위가 있나 이제 살펴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그 세 번째 보면은 일단은 단일 타켓을 억제하는 건데 이 회사 제품은 다중 타켓을 동시에 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 거는 이제 주사제지만 이 회사 제품은 경구제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도 역시 주사제는 좀 가격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구제는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격이 당연히 일단은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사제는 어차피 이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사실 우리가 이제 피를 뽑을 때마다 이제 항상 그를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기분이 막 네, 아프다는 그렇죠. 그런 기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먹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훨씬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CU 공안. 역시 이 종목도 보면은 일단은 똑같이 그는 경구제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기존 제품도 아마 저렴하고 똑같이 이제 저렴하다는 거 나오는데 이 회사는 이제 다양한 섬유증 치료제에 일단은 적응증을 확대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뭐 큰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일단은 적용 범위를 좀 이거는 좀 넓힐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장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CU03도 보면은 기존 제품은 경쟁 제품은 주사제지만 이 네. 제품은 먹는 경구제라는 거 역시 그래서 가격이 일단은 저렴하다는 게 일단 장점이 됐는데 아까 볼 때는 이 우리 CU06하고 03이 일단은 성장률이 높다고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두 번째 얘기한 CU01보다는 아마 이런 제품들이 아마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개발이 되면 아마 매출에 의해서 크게 아마 이 회사의 그동안의 어떤 적자를 한 방에 만회하고도 아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회사의 매출 현황은 설립의 이후부터 증권 신고 제출과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빵이에요, 빵. 그럼 뭐 적자만 계속 지금은 뭐 100만이니까 약 한 24억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계속 1분기에만 240억 적자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이제 공모에 일단은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을 보시면은 일단은 유통 제한 물량이 59%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40%. 보통 이제 우리가 공모제에 대해서 유통 물량이 이제 35%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0%로 조금 일단은 뭐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아마 이 종목은 이제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아마 청약을 꺼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가능성을 봐서는 또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거
청약 일단 경쟁률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되겠는데 이 종목 아마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역시 경기도 수원시에 있고요. 일단은 의료기기 제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코로나 관련된 진단 이런 이제 기계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 분모가는 45,000원에서 52,000원. 그래서 청약 경쟁률 아직 안 나왔고요. 회사를 보면 일단은 수요 예측일이 7월 5일하고 7월 6일, 공모 청약이 7월 8일하고 9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임박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납입일은 7월 13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4개 분야에 그러니까 체진단 분야, 특히 면역화학, 분자 진단, 현장 진단, 자가혈당 측정을 가진 4가지 부문에서 일단은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마 제품은 신속 면역에서는 이제 스탠다드 Q, 면역화학에서는 스탠다드 F, 분자 진단은 스탠다드 M, 그다음에 효소 면역은 스탠다드 E, 자가혈당 측정 BGMS야지 이제 자가혈당 측정 주로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 쓰는 어떤 거 BGMS 이제 피를 어떤 거 농도를 보는 그게 이제 혈당 측정기가 BGMS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신속 면역은 일단은 스탠다드 일단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탠다드 Q는 아마 신속한 이제 면역학 진단 키트가 되겠는데요. 아마 스트립과 기타 부자들의 이름입니다. 스트립은 뭐냐면 이제 이게 분석할 때 이제 보통 효소를 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스트립에 거기에 있는데 아마 스트립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보면 혈액형 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 쓰듯이 스트립은 이제 고를 때 쓰는 거로서 아마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아마 아이센스에서 아마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그거는 확인은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또 수입을 많이 합니다. 스트립에 대해서. 그 혈당 측정할 때 쓰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스트립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탠다드 Q는 이제 50가지 다양한 질병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질병 유무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어가지고 코로나에서도 지금 이게 쓰이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용이 저비용이라 아마 최적화된 후진국 및 지금 WHO의 어떤 국제 기구에서 일단 수요가 많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어떤 이 제품은 아마 굉장히 대처하는 게 빠르다 해서 코로나19 에이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자가 검사 키트가 지금 국내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일단은 이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가 검사 제품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뭐 1회 검사 분량, 뭐 2회 검사, 그다음에 5회 검사, 그다음에 많은 거는 25회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M은 이 회사의 어떤 분자 진단 M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거는 분자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분자 수준의 변화를 수치라든가 이제 영상으로 평가하는 이런 어떤 검사법이 됐는데 일단 이 회사는 2020년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식약처에 일단은 정식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미국을 비롯해서 60여 국에 일단은 수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공용 장비 M을 2021년 올해 8월에 출시를 예정이며 아마 올해 7,000대 내년에는 25,000대에서 판매 계획인데 이게 또 성공한다면은 이제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림.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F 뭐 형광 면역 진단 브랜드인데 아마 이제 유관 대비 민감도 및 특이도가 우수한 이제 형광 어떤 빛을 이용한 어떤 면역 분석인데 51가지 어떤 질환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이러한 일회용에 사용되는 뭐 스트립이라든가 부자재 이거를 분석하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2,400은 동시 검사 가능하면 시간당 70개 테스트가 가능하던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게 F2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 분석 장비를 올해는 4만 대, 내년에는 6만 5천 대 아마 수량이 굉장히 많이 일단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는 효소 면역 측정 진단 브랜드 가지고 아마 대량 검사의 이제 효소 뭐 면역 진단 방법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효소 기술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제 효소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제너포커스예요. 제너포커스가 사실은 이제 그
어젠가인가 그저께 크게 올랐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세계 어떤 기업에 그걸 이제 원료를 납품한다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노폭스가 올랐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 효소 관련해서는 기술이 뒤떨어져 있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은 제노포커스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GMS는 이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 혈당 측정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BGMS인데 최근에는 일단은 뭐 아이센스에서도 이런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혈당을 이런 뭐 스트립 이용 안 하고서 어떻게 뭐 바로 측정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죠. 이게 뭐 통증인데 제가 볼 때는 전에 있던 모 회사에서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좀 통증을 가라앉힌 이런 거를 이제 개발 중인데 실패를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 의해서 혈당 측정기를 좀 통증이 없는 걸 만들면 아마 그게 거의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주가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은데 아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BGMS를 만드는 회사들은 어차피 이제 그런 거에 아마 지금 계속 노력을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회사가 먼저 일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어떤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드 프리 뭐 이게 이제 이런 저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셀 DX 요거는 이제 세포 매개 변이 반응을 통해서 개인의 면역력 확인하는 제품 이런 것도 이제 이 회사가 할 수 있고요. 뭐 매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재무 현황 뭐 좋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 회사는 유통 가능 물량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SD 바이오 센서보다는 큐라클보다는 훨씬 유리한 어떤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모주가 최근에 일단은 뭐 거품 논란을 해가지고 이제 감독원에서 지금 제재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목적은 이제 장외 시장이 너무 이제 그 가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뭐 워낙 뭐 비싸게 좀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장 후에 아마 이런 것도 물량이 많다 보면은 오히려 아마 우리 상장원에서 주가의 흐름에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감독원에서 미리부터 좀 공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사전 정비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공모가가 낮아지면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뭐 나쁠 건 없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장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청약을 해서 좀 욕심을 좀 낮추는 이런 눈높이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이슈로 들어가는데 이제 카카오뱅크 지금 이제 최근에 먼저 공모가 이제 29일에 이제 공모가를 하는데 최대 이제 보면은 14,000원 해가지고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스탁 옵션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목표가가 지금 약 한 그 33,000원, 39,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스탁 옵션은 약 25,000원 정도 해가지고 약 공모가의 최대 대비 한 14,000원 정도 싸다. 이거는 보면 이제 좀 뭐 기사가 있지만은 어떤 세금을 낮추기 위한 어떤 꼼수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우리 카카오뱅크가 시총이 최대 15조에서 18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월 말 지난번에 우리 신주를 발행할 때는 약 8조 5천억이었는데 아마 거의 2배 이상이 불어난 그런 수치가 아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28일 아마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아마 6,545만지 어떤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원들에게는 아마 25,000원을 아마 제시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직원들이 또 아마 39,000원에 가면 뭐 거의 대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은 카카오가 31%, 그다음에 이제 한국밸류은행이 27%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밸류은행은 우리가 한국투자운용 같은 계열사인데 유일하게 지금 그 운영사가 두 개인 회사가 지금 한국투자신탁하고 이제 한국밸류은행해가지고 밸류은행은 우리 지난번에 가치주의 대가인 이채원 씨가 대표로 있었는데 워낙 가치주가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이 수익률이 안 나가지고 물러났어요. 책임을 지고 네.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가치주가 언제 다시 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회사가 밸류운용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다음 이제 카카오뱅크는 이제 올 1분기에 보고서를 정정했어요. 아마 스톡옵션을 일단 남자 직원은 3,500원에서 1억 100만 원 평균 급여가 일단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네. 여자 직원은 2천만 원에서 3,000원 거의 뭐 100% 이상이 올랐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급여 충격이 엄청 늘었는데 어쨌든 간에 행사가가 이제 5,000원인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가가 25,000원, 행사당
뭐 1만 2천 원인데 어쨌든 간에 직원들은 아마 스탁 옵션이 아마 뭐 행사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못 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또 돈방석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부럽죠. 저는 네. 일단 뭐 전에 뭐 투신사에서 우리 사제 받은 것마다 전부 그냥 휴지가 돼가지고 일단은 재미를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있던가 대한투자신탁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인천에 있던 한일투자신탁 그랬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현대투자신탁도 근데 현대투자신탁은 이제 베팅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네. 제가 이제 지점장 시절인데 네. 그때는 이제 베팅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도 많이 했는데 이제 현대투신은 20%만 줘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아마 그때 이제 원성이 잦았던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직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투자자들, 그러니까 고객들을 상대로 공모를 했거든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건데 유리하게 때 현대투신이 일단은 그 그러니까 고객을 상대로 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뭐 펀드에서도 손해를 보고 주식에서도 손해 보고 그러니까 아마 네. 영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프루덴셜에 넘어갔는데 사실 뭐 현대투신도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지만 원인은 대우그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대우그룹이 망가지면서 네. 주로 이제 그 워낙 그때 현대투신이 이제 산투신, 그러니까 한국, 대한, 이제 국민투신이었는데 국민 3위였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규모 자체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를 현대가 인수하면서 1등이 됐는데 문제는 스탁가가 늘다 보니까 결국에는 펀드에 뭐 주식형도 있지만 채권형도 있기 때문에 네. 채권을 편입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우채가 그때 이제 자금이 어려우니까는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채권의 펀드 매니저들이 대우채를 편입을 하면서 대우채 편입한 거를 일단은 고객들한테는 90% 정도를 물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받은 거는 청산해 보니까 한 30%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게 뭐 그때 스탁가가 뭐 20조, 30조니까 네. 그거를 뭐 한 30%만 해도 거의 뭐 10조고 뭐 20조니까 그거를 그렇죠. 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주로 저는 금융을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카카오뱅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행운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직원들은 그래서 아마 따상이면 막 39,000원이 일단은 공모가가 되면은 일단은 상한가에서 78,000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또 따상이 되면은 따상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 거의 뭐 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갈지. 만약에 이제 따상이 되면은 이제 시총이 이제 30조가 되거든요. 네. 따상 그러면 지금 KB금융이 1인데 24조예요. 네. 신한이 이제 21조면은 아마 은행업계에서 이제 1위의 어떤 탑 기업이 될 텐데 시총이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시총 10자리를 놓고서도 뭐 삼성, SDI, 셀트리온, 기아, 네. 포스 아마 시총 아마 탑 10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상이 되면서 그룹의 카카오그룹 시총도 120배 넘으면서 5대 그룹이 되거든요. 삼성, SK, LG, 현대차에서 5대 그룹에 올라가 예상이 되니까 아마 카카오 위력이 이렇게 굉장히 크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졌죠. 그래서 아마 이제 가전도 일단은 뭐 전에는 뭐 4인 가구용 가전이지만 지금은 이제 가전이 1인용으로서 이제 미니화 된다는 걸 썼는데 일단은 네. 밥솥 하면 주로 이제 쿠쿠전자죠. 쿠쿠 밥솥. 그다음에 식기 세척기가 인기인데 국내 어떤 그 올해 소형 가전 시장이 8조 규모로 성장 중이다. 그래서 단순히 사이즈만 작은 게 아니라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일단은 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은 이제 유로 모니터 시장 조사 업체에서 이제 국내 소형 가전 구매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는 아마 8조 3천억으로서 지난해 일단은 7조 6천억보다 약 8% 정도 일단은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아마 2025년까지는 약 9조 6천억 돼서 매년 아마 지금 보선이 한 4, 5% 정도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뭐 비스포크 튜브 냉장고인데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밑에는 뭐 와인병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좀 1인용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쿠쿠전자는 이제 MZ 세대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초소형 밥솥 해가지고 2인용이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마시멜로 미니 밥솥, 그다음에 1인용 소단 밥솥을 내는데 올해는 초소형 트윈 프레셔 뿌띠 이거 참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뭐 이런 어떤 그 쿠쿠전자의 경우에는
이런 초소형 어떤 가전 밥솥을 출시함으로써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3인용 이하 일단은 초소형 밥솥의 4월 매출이 전월보다 20% 증가해서 아마 쿠쿠전자도 계속 잡을 때는 신제품을 뭐 개발하고 출시함으로써 아마 매출에 굉장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아침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밥솥이 클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될 거예요. 전기요금 많이 나오니까. 네, 요즘에 잘.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또 뭐 요새는 뭐 남자들도 설거지를 하지만 일단 식기세척기가 또 굉장히 인기죠. 아마 이것도 이제 크기가 이제 대세로 작은 거가 이제 대세를 잡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식기세척기가 빌트인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싱크대 아래에 설치이지만 일단 싱크대 위에 드는 게 또 하나의 유행이지 않나 해가지고 카운터탑 방식의 어떤 식기세척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쿠쿠전자는 일단은 3인용 어떤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6인용 식기세척기를 판매 중인데 두 제품 모두 싱크대 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인용 제품이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50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소형 가전 그동안에 이제 어떤 기능이 어떤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용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SK 매직에서 출시한 올인원 오븐도 일단은 굉장히 에어프라이의 어떤 기능을 추가했다라도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역시 같이 그 동참을 함으로써 일단은 소형이 되면서도 기능은 늘어나는 이런 제품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얘기한 건 이제 기아차가 없어서 못 판다. 그래서 어떤 프리미엄은 500만 원짜리 살 수 있다라. 이게 뭐냐면 그런가요? 이제 SUV 차량 텔로라이드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판매가 무려 68% 올랐는데 네. 이제 아마 출고가에 일단은 4,700불을 줘야 되는데 이제 경쟁 모델인 도요타, 혼다는 오히려 할인하고 있다. 해서 아마 일단은 아마 현대차, 기아차 아마 지금 SUV 차량에 대해서 인기가 아마 미국에서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올해 약 기아의 텔로라이드가 1월에서 5월까지 약 7,800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아마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68%, 작년에 2만 대, 2만 2천 원 팔았는데 3만 8천 대가 되니까 거의 68% 급증을 하는데 역시 신차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는데 일단은 2019년보다 최근에 더 많이 판매돼 스테디셀러가 됐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판매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아직은 이제 그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에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잖아요. 예.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한 달 만에 상장사의 어떤 실적이 눈높이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코스피에 이제 걸릴 좀 되나가지고 이제 오늘도 좀 후퇴하고 있는데 상장사 205곳 중에서 일단은 48개사가 일단 기대치보다 하락을 했다 해서 연료비에 연동된 어떤 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좌절되면서 이제 한전은 일단 70%나 후퇴를 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20% 낮춰졌다. 그래서 보면은 하이닉스가 계속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도체 업체는 항상 나오는 게 올해는 좋아. 그럼 내년에 어떨 것인가? 이래가지고 항상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지금 뒷걸음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라는 이런 종목들 보면은 가장 일단 안 좋은 게 나타나는 게 한전,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일진머티리얼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하이브, 대한유와 아모레퍼시픽, LG와 삼성 하나토에서 보면 뭐 여기에 하이브도 들어가 있고 보면 한국조선해양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화학,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3,300선을 뚫었지만 이런 어떤 곳 상장기업 실적들이 과연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떤 뒷걸음질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아마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FN 가이드에 일단 어떤 추정치 하향 조정은 이제 FN 가이드에서 일단은 그를 종합해서 취합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전 나왔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아마 6.18 행사에서 아마 성과가 안 좋았다라가지고 아모레퍼시픽도 일단은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국의 태양광에 대해서
수입 제한을 검토를 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장 지역에 이제 그거를 아마 미국이 제한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1위 기업이 이제 하나솔루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OCI가 이제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좀 이런 종목들이 과연 그러면 언제 이제 주가가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제품을 미국이 수입 금지를 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아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아마 수요가 또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해가지고 전체 생산 설비의 36%인데 결국에는 아마 태양광 설비의 세 공제시 하나가 연간 2천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하나솔루션하고 OCI가 수혜주로 일단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하고 OCI 영업 전망치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나솔루션은 약 23%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OCI는 무려 약 56%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에 아마 이런 어떤 영업 실적이 좋아진다면 아마 주가가 아마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레벨업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의 설비를 보유한 국내 기업인 하나솔루션, LG전자, OCI 세 곳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솔루션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OCI가 차 선호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얘기인데. 백화점 1층에 보면 이제 화장품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얼리가 이제 명당 자리를 꿰차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롯데라든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2분기 매출이 52%나 늘었고 핸드백에 의해서 명품 붐이 확산된다 가지고 네. 까르띠에, 티파니는 4대 주얼리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인기몰이를 하는 것 같고요. 가격이 올려도 수입은 계속 늘어난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의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의 1층에 명품 주얼리 매장이 7개로 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계속 지금 없어지고 네. 일단 주얼리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백화점에도 이제 1층에 가면은 네. 화장품보다는 이제 주얼리 매장이 많이 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신혼 부부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예식장을 못 잡아요. 네. 특히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밀렸던 수요가 한 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식장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점심시간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뭐 밤에 하거나 이런 게 네. 나타나는데 주말에는 그만큼 힘들고 그다음에 뭐 성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성당도 보니까 뭐 명동 성당에서 하는 건 뭐 100대 1이 넘는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교구에서 하는 것도 10대 1이 넘다 그래가지고 아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에서 결혼한 것도 아마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겠죠. 영동 성당에는 아마 서로 오려고들 막 하객들이 근데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그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카트를 해야 될지. 네, 이건 뭐 그렇겠죠. 최근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백화점 1층 화장품의 교율 교체. 그다음에 LG 마그마가 드디어 출범합니다. 오늘 분할해서 아마 네. 일본의 덴소와 독일의 보시아 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흥건설, 대우건설은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입찰을 다시 한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와가지고 이건 틀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 인증서는 나의 건강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연간에 60만 대 확보를 해가지고 세방전제에서 세종공업, 서현이와 덕양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일이 되면서 하반기의 시작과 함께 또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도가 높아지자 또 굉장히 또 식중독과 또 장염이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